안녕하세요. 이승은 아동상담심리TV의 이승은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갑작스럽게 이제 제가 이제 출근 전에 문자가 띡 왔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바쁜 가운데 진동으로 되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가 하나가 띡 온 거예요. 나중에 이걸 확인하면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네이버에서 화장품을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8월 달에 구매를 했을 거예요. 8월 말에? 그래서 지금 한 9, 10, 그러니까 두 달을 사용을 했는데, 화장품을 구매를 했는데, 문자 내용이 뭐냐면, 어, 부산 사상구 무슨 사이버스타대 뭐 권모모 경위가 네이버 무슨 뭐 어디에서 구매한 그 상품이 가짜로 판명되어서 그다음에 그 명의 도용과 그러면 이제 그 상표 도용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피해자들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쪽에 제가 이제 그 구매를 했으니까 구매 이력이 남아 있어서 지금 진정서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함부로 전화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본다고 그 문자를 넣었고 182에 전화해서 사이버 그 수사대에 전화를 해봐라. 그리고 자기가 그 권중구 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경위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자기한테 문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상하다 싶어갖고 제가 그래도 한번 혹시나 해서 182로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부산 사상구 사이버수사대에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받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무슨 그 사기 사건 어쨌든 사기잖아요. 화장품이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기 사건에 이게 진정서를 내야 된다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혹시 그러면 권중구 경위가 부산 사상구 그 사이버 수사대에 그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더니 맞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은 현존하는 사람이면서 분명히 본인이 지금 그런 일에 지금 진정서를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를 해서 권중구 경위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장품이 가짜 상품이었고 그리고 지금 그거 피부에 바르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제 피부를 보면 그나마 이제 조금 트러블이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저는 제가 자꾸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저기도 갔었어요. 그 뭐죠 안과도 가서 자꾸 눈곱이 자꾸 껴가지고 갔더니 그때는 저는 제가 논문 쓰고 이렇게 너무 바빠서 그 피곤하고 잠을 못 자서 일이 워낙 많아서 제가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뭐 면역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게 아니라 이 화장품으로 인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막 얼굴에 뭐가 많이 나길래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라고 했더니 그 권중구 경위가 하는 이야기가 그 화장품 쓰시면 안 됩니다. 그 화장품 쓰시면 피부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제가 그러면서 피부에 지금 트러블이 되게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아니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제 뭐 권중구 경위도 저한테 그 저기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18이라고 하는 거는 경찰서 그 메인 전화번호인 것 같아요. 그 번호에 전화하셔도 만약에 이런 일이 없으시면 좋겠지만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화장품을 쓰면서 피부 트러블이 있었고 일단 제가 저번 주에 제가 그 권중구 경위한테 그 진정서랑 그리고 제 그 신분지랑 사본을 해서 보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신뢰롭지 않은 사회로 가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화장품을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통해서 샀기 때문에 저는 믿었습니다. 정말 믿었는데 이게 가짜고 피부 트러블이 있고 그 다음에 상표 도용을 해서 이제 어쨌든 사기를 맞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작정하고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분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화장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이렇게 마크가 달려 있었고 정말 너무 찐품이랑 너무 같았기 때문에 이건 상대방이 속이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격이 쌌냐? 그것도 아니에요. 약간 그 배송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꼭 비단 저한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웠을 때 처음부터 도덕성에 대해서 이렇게 도덕성은 많이 했는데 조금 이렇게 심어주고 키워준다면 좀 더 밝은 사회가 되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모두 이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사지 못한 이런 사회가 되고, 신뢰롭지 못하면 이제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산다면,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매장에 가서 산다거나 이렇게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또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물론 화장품만 있을까요? 다른 부분도 조금 재고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덕이라는 교과서가 초등학교 때는 도덕을 배우고, 중고등학교 윤리 사상 뭐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윤리를 배우는 그 나라가, 교과서로 지정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도덕성을 도덕이란 책을 가리키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 막 어렸을 때 다 듣잖아. 도덕성이 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도덕성은 자기 통제력을 갖는 겁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도덕적으로 해이한 양심이 힘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내가 이것을 직접 할 수 있느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본인 개인이 선택하는 거죠. 도덕성이 높은 아이는 이런 걸 통제할 수 있는, 이건 해서는 안 돼, 스스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도덕성이 낮은 사람이나 낮은 아이가 또 어른으로 성장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화장품을 이렇게 가짜로 사기를 하는 이러한 사태가 온다는 거죠. 좀 더 신뢰로운 사회라면 이러한 가짜나 이렇게 사기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덕성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통제하고 나를 통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감을 높게 만들거든요. 내가 막 공부하기 싫은데 누워 있다가, 막 TV 보고 있다가 하기 싫어 하지만, 우리가 왜 하기 싫은 숙제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내 마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이거를 스스로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스스로 내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제가 나 자신을 통제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행복감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통제력이 있는 아이는 비만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 비만이라고,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나를 이렇게 자제력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음식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는, 나를 어떻게든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제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도덕성이고, 이게 다 자기 통제력이고, 나를 통제했을 때 그걸,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걸 하지 않았어, 나쁜 거를 하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그 행복감이 하나하나 쌓일 때 이게 인성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잘못된 그 사회는, 도덕성이 바닥인 사회는 그 회복하는 기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저처럼 그 사람이 정직하게 팔았다라면 그 사이버스에 있는 그 권중규 경위도 이렇게 저한테까지 이렇게 연락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을 믿고 살 수 있었더라면, 제가 다시 진정서를 뽑아서 그 권중규 경에 전화 통화를 해서 이러한 시간적인 비용에 대해서 소비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도덕적이고 신뢰로운 사회는 굉장히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되게 높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해야 될 게 뭘까요? 어른인 부모인 나로서도 나를 절제하고, 나를 통제하고, 이렇게 도덕성이 더 높은 아이들은 중독이나 의존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중독은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그다음에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있죠. 어린 시절부터 도덕성에 관한 부분을 자기 통제력을 가지면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러한 그 중독에 관한 부분들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노출에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도덕성이 중요한지. 참, 제가 말씀드릴게요. 컨텐츠를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렇게 우리 아이 뭐 문제 있어요, 나의 뭐 심리가 이래요 라고 하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제가 이제 그거를 그 답변도 해드릴 수 있고 하거든요. 좀 영상 조회수는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구독률이 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과 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실시간 트레이닝을 할 수 있거든요. 도와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